안녕하세요. 정가협TV 진행을 맡은 몰코입니다. 무덥고 습한 날씨에 우리 자영업자 여러분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그 미생이라는 드라마에 이런 명대사가 있습니다. 회사가 전쟁터면 밖은 지옥이다. 그 밖은 바로 저희 자영업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씁쓸하지만 정말 촌철살인급 명대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불철주야 가족들을 위해 고생이 많으신 우리 자영업자 여러분, 오늘도 파이팅입니다. 자, 몰코의 빡센 인터뷰 2회차, 오늘 초대 손님으로 나와주신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그 지난번 회차 때 소개한 정정렬 가맹거래사가 저희한테는 엄마라고 하면 이분은 저희한테 아버지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 저희 그 전 의장님이라고 소개를 할 수 있는 이재강 전 공동의장님을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그 저희 정가협의 일대 의장님이시고요. 현재는 정책위원으로 활동 중이시죠? 네. 오늘 이재강 의장님을 모시고, 의장님이라고 그러면 좀 그렇구나. 이재강 전 공동의장님을 모시고 오늘 인터뷰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럼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파리바게뜨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금 현재 정가협에서 정책위원을 맡고 있는 이재광입니다. 그 가맹점주들을 위한 일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또 본의 아니게 또 법도 공부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같이 가맹거래사 자격증을 2년 전에 따가지고 지금 같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예. 그 사실 정가협의 성장에는 우리 이재강 공동의장님의, 전 공동의장님의 그 무심양면 지원이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궁금한 게 있더라고요. 파리바게뜨는 그 협의회 자체적으로도 굉장히 탄탄하고 잘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 근데 이재강 의장님은 어쩌다가 정가협에 이렇게 발을 들이게 되셨나요? 간단하게 한번 설명 좀 해주시죠. 저희들이 뭐 사실은 파리바게뜨 가맹점주협의회가 이제 결성된 거는 그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뭐 세금의 양성화 그러면서 갑자기 저희들 제일 만만한 게 이제 저희들은 포스를 해가지고 다 하다 보니까 네, 맞습니다. 뭐 일종의 투명한 지갑이죠. 그렇죠. 예, 그죠? 그 투명한 지갑을 회사 서버를 틀어가지고 저희들에게 이제 뭐 부가세를 누락된 부분을 하겠다. 그런 거로 해가지고 이제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이제 대형 이제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하게 되었고요. 아, 그런 동기로 비상대책위원회가 비상대책위를 만들어가지고 그 어려운 시기를 저희들이 슬기롭게 잘 넘겼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름이 이제 행복한 동행 파리바게뜨 가맹점주협의회. 그래가지고 그 했는데 약칭으로 이제 행동파라 그랬더니 나이 많은 과격한데요? 예, 나이 많은 점주님들이 예. 빨갱이야? 이렇게 된 거예요? 또 회사에서 또 약간 사주를 받으신 분들이 과격한 조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말씀하셔도 됩니까? 네. 실제 뭐 회사 앞에서 뭐 시위도 하고 그리고 저희들 이제 개선 조건도 하고 했는데 아무래도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집행부에 있는 사람들은 늘 불안하더라고요. 그렇죠. 당연하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처음에 찾아갔던 데가 이제 을지로위원회 우원식 의원님을 찾아가가지고 그때 위원장님이셨는데 이런 그 일을 하다 보니까 불안하고 그런데 좀 병풍이 되어달라 그랬더니 정치권에서는 병풍이 되어줄 수 있는 건 없고 같은 이런 단체들끼리 유관 단체들끼리 좀 협업을 해가지고 뭐 같이 단체를 만들든지 그런 걸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이제 본죽의 김태훈 본죽 회장님하고 예, 맞습니다. 예. 뭐 이제 뭐 김영정 피자 뭐 회장님 몇 분이 미스터 이제 피자 미스터 피자 뭐 이렇게 같이 쭉 해가지고 설빙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이제 대한제과 외식 가맹점 협회라고 그때 이제 대한제과 외식 가맹이었군요. 예. 최초의 이름은.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이제 저희들이 어느 날 갑자기 이제 김태훈 공동회장님이 그 본죽 출신 그 정종렬 그 가맹거래사하고 우리 또 인천에 가 계시는 서가맹거래사님하고 그렇게 뭐 저희들 그 파리바게뜨 가맹점주협회 사무실을 찾아오시더라고요. 대한제과 외식 가맹점 협회
보면은 저기 사람들이 있는데 네. 그 머리가 없는 것다. 아, 사람은 있는데 머리가 네. 없다. 그래서 우리가 좀비인가? 뭐 이제 우리가 예. 그 예. 머리가 되어주겠다. 그래서 이제 같이 또 이제 뭐 세븐일레븐이나 뭐 그때 미니스탑이나 이런 데서 이제 획획한 또 성과를 세우신 정종렬 위원장님하고 또 서거래사님이 같이 오셔가지고 그런 아이디어들을 같이 이제 논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 조만간 같이 이거를 더 확대해가지고 뭐 약칭 그 가맹점 연석회의 네, 맞아요. 만들자. 그 당시에 전국 가맹점주 연석회의. 네, 그래가지고 이제 가맹점 연석회의를 만들자 그래가지고 이제 원탁의 기사처럼. 네, 이렇게 그래가지고 했죠. 이제 했고 이제 그 뒤에 이제 뭐 보니까 그때 제가 했던 표현이 그 정종렬 위원장님한테 했던 표현이 제가 진짜 캄캄한 그 망망대해에서 이 진짜 표류하는데 갑자기 등대 빛이 그쵸, 보였다. 불빛이 보였다. 그래서- 저쪽이 육지구나. 예. 그래서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을 제시하는 그게 돼가지고 사실은 이제 지금의 뭐 50개 단체가 그쵸. 예, 결성될 수 있는 기초가 되었고 그 뒤에 이제 한 1년 정도 준비를 한 끝에 우리가 2016년도에 이제 정식 출범을 하게 된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정갑이 지금까지 왔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뭐 오늘은 사실 이제 내부적으로 회의를 해보니까 콧보증금이 뭐 조금 설왕설래한다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은 조금 콧보증금 위주로 먼저 이제 제빵점에서도 커피를 팔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제과 제빵 업종에 계신 분들이 바라보는 콧보증금에 대한 입장이 또 있으실 것 같아서 오늘은 그걸 위주로 좀 하고 다음번에 또 모시면 요 재밌는 스토리를 또 한번 쫙 풀어가겠습니다. 이게 사실 일반 국민은 몰라요. 제 친구들 중에도 콧보증금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전혀 모르더라고. 그러니까 지금 홍보도 안 돼 있고 물론 지금 시행도 안 됐지만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 거의 없다고 보면 되고요. 뭐 이쪽에 아주 고관여자들 말고는. 그래서 이제 각각의 입장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정부의 입장은 뭐 당연히 환경보호인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이재광 전 의장님 같은 경우 제빵 제과 쪽에 계시니까 이쪽 입장에서는 컵보증금을 어떻게 보시나요? 뭐 사실은 모든 자영업자가 저기 어떤 환경이나 정부 정책에 반해가지고 그 의사 표현을 잘 안 합니다. 그런데 뭐 사실은 이 컵보증금제는 사실은 저기 이게 2020년 6월 8일 날 네. 법이 통과돼가지고 네. 2년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가지고 하도록 돼 있었어요. 그쵸. 2020년이니까 네. 2021년, 22년이니까 원래 6월 달에 이제 시행을 했어야 되는데 올해 10일 날. 6월이요? 올해 네. 6월. 그런데 이게 2년 동안 저기 환경부에서 아무런 준비도 없이 하다가 올 초에 가맹 본부를 통해 가지고 이제 저희들한테 연락이 됐었고요. 그래서 갑자기 이거는 뭐 저희들이 이 자체를 반대한다기보다는 준비가 너무 어설프다. 그쵸. 그래서 이제 했었고 이게 그 커피만을 전문으로 팔고 하는 데하고 또 다르게 제빵에서는 이게 사실은 빵이 주고 이게 음료가 부기 때문에 그쵸. 우리 파리바게뜨 가맹점 조합에서 저희들한테 요구한 거는 뭔가 하면은 이게 회수하는 거에 대한 그에 대해서 이제 이 전체적으로 시행하는 것보다는 회수할 때 어려움을 많이 이야기했어요. 왜 그런가 하면 파리바게뜨 같은 경우는 평균적으로 한 점포당 한 하루에 50잔 정도 음료를 판매하는데 실제 그 회수되는 거는 그거보다 훨씬 많을 거다. 그 왜 그런가 하면 차 안에 뒹굴고 있던 그 컵들 이런 것들을 전부 그런 가져와서 거 한 10개만 모아도 한 3,000원. 예. 예. 그리고 가까이 지금 300원인가요? 300원. 결정된 게? 예. 결정된 거예요? 300원? 300원으로 현재는 그렇게 안이 나온 거고. 나와가 있는 거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세부적인 거는 논의하고 있는데 저희들 쪽에서 이제 하는 거는 회수되는 게 많기 때문에 그 뭐 진짜 양보를 한다 그러면은 동일 브랜드만 회수하도록 하는 걸 저희들이 이제 제안을 했었고 지금은 이제 이게 흘러 가지고 동일 브랜드보다는 이제 그 일단 쉽게 회수할 수 있는 그렇죠. 간단하게 간편하게 회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었고 이미 그거를 우리가 요구하는 시점에 그 개발이 돼 있더라고요. 예. 이제 회수하는 입장에서 이제 좀 더 편리하게 그 하려 그러면 컵 사이즈들이 너무 뭐
저기 각 브랜드마다 제각각이니까. 제각각이면은 안 되니까 그걸 좀 최소화해가지고 표준 컵으로 해가지고 국가 표준 컵으로 해가지고 좀 하자. 그래야지 회수할 때 쌓이는 게 좀 사이즈는 통일해달라. 저희들이 이제 표준 사이즈로 가자.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로 봐서도 이제 이게 제대로 될까 그런 느낌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준비 기간이 뭐 국회에서 법을 통과시킬 때는 2년 정도 준비해야지 제대로 될 거라고 그랬는데 준비를 했나요? 준비를 안 한 것 같은데. 준비는 전혀 하지 않은 거고요. 예. 그러니까 준비를 실제적으로 하게 된 게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나서부터 했었기 때문에 아마 거의 준비를 못했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뭐 열심히 저희들이 한 달에 한 2회 정도 환경부와 계속 미팅을 하고 계시죠 현재. 협의를 하고 있고 각 당사자들을 이제 설득해야 되는 부분, 환경부가 설득해야 될 부분이겠죠.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 가장 큰 게 편의점이 그 여기 시행 대상에서 빠져 있거든요. 근데 실제 편의점이 연간 커피 판매량이 5억 잔이 넘어요. 전체 한 4분의 1 정도 되는 숫자가 빠져버리는 효과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편의점에서 나오는 건데 그 숫자가. 연간 21억 개를 대상으로 지금 하려고 그러는데 21억 개 중에 한 5억 개가 빠져버리면은 실제로 이제 저기 전체적으로 한 4분의 1이 빠지는 그런 효과가 있는데 그 법을 만들 때 이제 이게 그 국회의원님들이 좀 세심하지 못해가지고 업종으로 제한을 해놔가지고 그 업종에 보면은 이제 이런 그 카페 이런 건 들어가 있는데 편의점은 일반 도소매 업종으로 해가지고 지금도 빠져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거를 저희들이 이제 이야기해가지고 하는데 이건 시행령으로 이제 보완을 할 수 있는데 시행령도 개정이 되고 나면 국무회의 통과하고 나면 최소한 6개월 뒤에 시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갈 길이 머네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그 너무 많이 빠져 있다. 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깔때기가 이래 있는데 깔때기가 망사 깔때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빠지고 다 빠진 다 빠지고 이게 지금도 뭐 우리가 실시하고자 하는 게 전 세계에서 이제 최초로 이래 하는 그 제도인데 전 세계 최초 되게 좋아하네. 뭐 그게 이제 그 전부 다들 그 법 만들면 다 되는 줄 알고 있는데 이게 수많은 자영업자들의 이제 그게 같이 어려움이 같이 돼 있는데 그쵸. 그냥 단적인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300원이라 그러면 소비자가 이건 내가 300원을 내고 돌려받는다고 인식을 하고 이거는 300원이 어떤 물가 인상이나 이런 거에 전혀 영향을 안 미친다. 그렇죠. 이건 보증금이다. 말 그대로 보증금이잖아요. 그 보증금인데 그죠?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실제 살 때 보면은 그 피부로 속으로 느끼는 건 뭔가 하면 300원이 올랐네 이래 되면은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2,000원에 커피를 팔고 있는데 300원이 오르면은 뭐 엄청난 2,300원. 그 2,300원이 되면 15%의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쵸. 그러면은 그런 15%의 효과를 가게 되면 소비자로 봐서는 내가 찾을 수 뭐 부진을 하기만 하면 찾을 수는 있겠지만 그게 좀 당장에 이제 물가 인상 효과로 느끼는 거죠. 그렇죠. 이제 실제로 느끼는 체감은 그게 뭐 보증금은 이제 보증금이 내 돈에서 나간 게 아니라 그렇죠. 그냥 그 커피값이 오르는 걸로 인식하게 되죠. 그렇죠. 대부분.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즘 저가 커피 뭐 1,500원, 뭐 1,200원 이렇게 하는 집에 300원을 더 내라 그러면은 이게 저기 엄청난 부담스럽잖아요. 그런데 그 옆에 편의점은 저기 똑같이 그 전에 팔던 가격으로 똑같이 보증금도 없이 팔게 되면은 그 같이 이제 편의점이 사실은 한 6만 개 정도가 우리나라 지금 장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그 자영업자가 그 오프라인의 자영업자들은 다 영향이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쵸. 그런데 거기에 빠져버리면은 이건 엄청난 피해가 예상되니까. 그렇죠. 제가 봐서는 시행을 하더라도 시행령을 바꿔가지고 편의점도 참여하는 그런 시기에 해야 되지 않나. 지금 12월 1일 시행하기는 현실적으로 엄청난 어려움이 있다. 그 대화 중에 다 나오지는 않았지만 제가 뭐 얼핏 안 걸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최초에 자영업자한테 굉장한 부담을 줬죠. 가령 뭐 이걸 회수하기 위해서는 바코드가 들어간 라벨을 붙여야 되는데 이 컵에다가 붙여서 주는 게 아니라 라벨은 라벨대로 따로 주고 너희들이 알아서 컵을 구매한 다음에 거기다 다 붙여라. 근데 대부분의 아시겠지만 일반 카페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대부분의 영세 자영업자들이 홀로
장사를 하거나 부부들이 장사하는 그런 뭐 현실인데 그거를 라벨까지 붙이라. 그러면 반대하는 거죠. 뭐 처음에 아는 사실은 이 라벨도 한 개씩 사가지고 하는 게 한 개가 4원인데 네. 4원 아, 그것도 돈 내고 사야 돼요? 네. 그걸 사가지고 이제 저기 붙이는데 이게 한 개씩 판매하는 게 코스모에서 1000개 단위로. 그러면 예를 들어가지고 1000개 단위로 해야 되니까 그 비용, 초기 비용도. 초기 비용도 네. 많이 들어가고.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그런 붙이는 비용, 붙이는 그거보다는 더 어려운 게 사실은, 예를 들어 회수하러 네. 카운터에 와서 이제 회수를 하게 되면은. 그렇죠. 잠시 그 동안에 네. 업무가 마비가 되죠. 그 그렇죠. 순간만. 그 고객하고 또 어떤 분쟁도 발생할 그렇죠. 수 있고, 그런 거에 대한 그 염려가 많이 됐습니다. 뭐, 우리가 이제 협의하면서 계속 이야기했던 게, 300원 돌려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 300원도 예를 들어 현찰로 돌려주게 되면은, 그건 심각한 거죠. 예, 어떤 시제 같은 게 안 맞을 수도 있고. 그거를 뭐 다 그러면 100원짜리를 모아놔야 된다는 소리인데 그건 그런 현실적으로 여러 말이 안 가지 되는 거죠.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이야기했던 거를, 컵 처음에 그 스티커를 이제 그러니까 사는 부분, 그것도 이제 정부에서 이제 하기로 했고, 컵에 붙이는 부분도 이제 정부에서 붙여가지고 표준컵으로 이제. 이제 붙여주긴 했어요, 다. 이야기 됐는데. 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실제로 이제 제대로 매끄럽게 이제 진행될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염려는 그러네요. 있고. 예. 그리고 비용도 이제 우리가 이래 스티커 비용 부담이라든지 이런 걸 안 하고, 그건 전부 다 정부에서 다 회수 비용까지 다 책임지기로 이제 그렇게. 회수 비용까지요? 했습니다. 예. 여하튼 뭐, 지금 많이 그래도 초창기에 그 어설픈 정책보다는 조금 많이 다듬어지긴 했네요. 역시 자영업자들, 그러니까 현장에서 실제 뛰고 있는 자영업자들의 의견이 반영되니까 그나마 좀 현실적으로 된 것 같긴 해요. 그 판매보다 회수가 많은 집들에 대한 이제 대책도 마련해달라고. 판매보다 회수가 많은지. 네. 속상하겠네, 무척. 그렇죠. 이게 그냥 회수하는데 아무런 그게 안 되는 게 회수를 하는 공간도 이제 필요하고. 그쵸. 그 회수 공간에 대한 청소라든지. 그쵸. 회수. 생각할 게 너무 많습니다. 용기에 대한 세척이라든지. 그럼요. 그런 거 하면은 예를 들어가지고 어떤 판매량이 많은 집이야. 내가 파는 것보다 적게 돌았다 그런 거 한데. 기분 좋지만. 정부에서는 다 카운팅이 가능하거든요. 점포별로 몇 개가 팔리고 몇 개가 회수되고 그러면 이걸 카운팅해가지고 이 판매보다 많은 데는 인센티브를 좀 줘라? 인센티브를 줘라. 그거 되게 합리적인데요? 예.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늘 이야기하는 게 이제 분당 임금이 200원이다. 1분 일하면 알바가 1분 일하면 200원이다. 거기에는 퇴직금도 안 들어가 있고 사대보험도 안 들어가 있고. 예. 그것까지 다 하려고 그러면은 분당 임금이 한 250원 정도 치니까. 다음 이제 2부, 컵보증금이 1, 2부로 나눠질 것 같아요. 1부는 이제 제가 제빵점의 입장을 들어보고 2부에서는 진짜 커피만 주 메뉴로 팔고 계신 카페 업종의 또 사장님들 모시고 그쪽 입장은 또 어떠한지 한번 들어보려고 하는 거고, 오늘은 컵보증금에 관련해서 이재강 전 공동의장님과 이 얘기를 나눴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